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깜짝 놀랐었어요. 어제 제가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 그때 뭐 안팎인가 교회 가고 있을 땐가 뭐 어쨌든 저한테 그 문자가 카톡이 하나 왔었어요. 그래서 어떤 카톡이 왔었냐면은 이게 그 뭐야 그 공항에서 뭐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기내에서 뭐 몇 명 이렇게 다치시는 분들 생기고 저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딱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동영상이 또 생생하게 동영상이 찍히지 않았습니까? 그거 참 찍으신 분도 대단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제 비행기가 좀 이상하다 싶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. 그래서 무슨 뭐 낙지인가 그런 거 뭐 도매하시는 분인지 식당인지 그거 모르겠는데 거기 2층에 그 옥상인지 지붕인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그 찍었던데 그래서 비행기가 동체로 해가지고 마지막 그 옹벽에 부딪히는 것까지 이렇게 쭉 찍었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다음에 그 만약에 이제 유가족들이 저런 그 영상을 보면 얼마나 충격일까 하는 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애도하고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다음에 혹시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가족이나 뭐 이렇게 친지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이번에 사고를 당하셨다라고 하면 진짜 심심한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옛날에 95년인가요? 그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었어요.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었는데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뭐 저희 주변에 이제 뭐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변을 당했네.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는 제 뭐 친구라고 할까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저랑 나이가 같은 그 여학생도 그때 그 변을 갖다가 당했네요. 그 다음에 또 뭐 제 친구나 아니면 뭐 누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분들이 사고 당한 걸 갖다가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유가족들이나 이제 그 친구나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굉장히 상심하고 힘들어하는 걸 갖다가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겠죠.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수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된다.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거 그 한번 사고 일지를 갖다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갖다가 해봤어요. 그래서 제주항공 그냥 비행기 그림이나 좀 띄워주세요. 그래가지고 지금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뭐 유튜브나 그 네이버나 뭐 이런데 아주 도배를 갖다가 했는데 그 비행기가 그 망가진 그 모습은 지금 봐도 제가 너무 처참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저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런 생각이 들고요. 이게 이제 제주항공에 이번에 사고가 난 비행기하고 똑같은 종류의 비행기나 같은 비행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종류의 비행기라고 그래요. 그래서 저 비행기가 어제 새벽 1시 반에 방콕을 출발했습니다. 방콕을 출발했는데 저 비행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었느냐? 그 여행객들이 주로 타고 있었대요. 방콕에 뭐 출장 가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사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비행기에는 여행객들이 많았대요. 왜 여행객들이 많았느냐? 그 광주나 이렇게 전남에 있는 전남 지방에 있는 그 여행사 두 군데가 자체적으로 여행객들을 모집했대요. 그래서 여행객들을 모집했는데 왜 여행객들을 모집했느냐? 지난주 수요일이 크리스마스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수요일 날 노는 날이고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이틀만 휴가를 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? 토요일 일요일까지 3박 5일 동안 왜냐하면 저 비행기가 조금 늦게 출발을 갔다 하고 오후에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언제 출발했다고 그랬습니까? 방콕에서 새벽 1시 반에 출발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저 여행객들은 호텔에서는 3박을 했을 거고 나머지 2박은 비행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밤을 갖다가 보냈을 것 같은데 두 개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크리스마스 여행객을 모객한 다음에
그래서 한 뭐 180명 가까운 사람들이 170명 넘는 여행객들이 이제 모집이 됐겠죠. 그 여행객들을 모집한 다음에 제주항공에 이야기해가지고 저 비행기를 임차한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? 저 무안공항은 사실은 호남권에 있는 유일한 국제공항인데 그런데 그 정기 국제선 항공편은 이번이 처음이었대요. 12월 8일부터 2024년 12월 8일에 명색은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인데 그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기 국제선 노선이 하나도 없다가 12월 8일부터 방콕하고 무안 노선이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저 방콕 무안 노선이 생긴 지 불과 21일 만에 저런 참변이 발생을 한 거죠. 그런데 그 제주항공의 노선은 화요일, 목요일, 토요일 날 출발하는 게 정기 노선이에요. 그러니까 화목토니까.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? 수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무안공항에서 방콕 노선이 생긴 거는 올 12월 8일 지난 8일이 최초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변이 난 그 참변이 난 저 비행기는 그 정기 항공 노선이 아니고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모객해서 제주 항공으로부터 그 임차한 그 비행기였다는 거죠. 그래서 25일부터 3박 5일인데 아마 그 골프와 연계된 상품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저 여행 상품에 방콕에서 골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가면 뭐 마사지 같은 거 많이 받지 않습니까? 발 마사지도 받고 그다음에 선상 만찬도 하고 뭐 이런 종류의 그 여행 상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 여행 상품이 한 140만 원보다 조금 그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140만 원이면은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. 그런데 크리스마스 끼고 휴일이랑 이렇게 딱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좀 비싼 그런 그 여행 상품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뭐 사무관들도 뭐 한 5명 정도 저기 요번에 변을 당하셨다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학생들도 많이 변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 비행기가 새벽 1시 반에 방콕을 출발해서 8시 반에 무안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뭐 큰 무리 없이 무안까지는 왔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무안에 도착 예정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늦었는데 그런데 8시 57분에 관제탑에서 비행기에다가 조류 충돌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발령을 했대요. 아마 그 아침에 뭐 한 8시 반, 뭐 9시 이 정도 그때 저기가 철새들이 되게 많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. 무안이. 그래서 8시 57분에 그 조류 충돌 경고를 관제탑에서 딱 내렸는데 그거를 내리자마자 갑자기 그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이렇게 막 그 크게 이야기를 했대요. 메이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8시 57분에 조류 충돌 경고를 보냈는데 불과 2분 만에 메이데이가 비행기에서 딱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4분 만에 그 동체 착륙을 시도를 했다가 제 생각에는 동체 착륙이 잘 한 것 같아요.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뭐라 그럴까 그 동체 착륙하는 걸 딱 봤을 때 뭐 이렇게 덜컹거리지도 않고 그냥 그거는 이제 착륙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비행기 타고 그럴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? 내비게이션을 그러면 안 되는데 한번 켜봤었어요. 옛날에 한번 그 비행기 이륙할 때 속력이 얼마 정도 나는가. 그러니까 비행기가 처음에 이렇게 쭉 가다가 막 그 이륙하기 직전에 속력을 확 올리지 않습니까? 한 300km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 느낌에 야 300km 그러면 KTX보다는 빠르네. 제가 그 생각이 딱 들고 한 300km 정도 그 빠르면 그 정도 속도면 그 비행기가 뜰 수 있는가 보다. 제가 호기심에 한번 해봤었는데 그런데 그 저 비행기가 동체 착륙한 다음에 그 속력이
한 200km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200km 정도 됐었던 것 같다고 제가 어디서 기사를 읽었는데 그 속력으로 멈추지 못하고 저 그 활주로가 몇 킬로라고 그랬습니까? 2.8km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시속 200km 가지고 2.8km 뭐 순식간인 거죠.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? 원래는 그 비행기가 그 착륙하는 거는 저 반대쪽으로 착륙해야 되는데 반대쪽 그 반대쪽으로 지금 착륙하고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저 그 담을 갖다가 등지고 이렇게 담이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마 그 조종사나 이런 그 뭐 기장이 이렇게 착륙을 했으면 뭐 민가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해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선회하는 거 아닌가? 그래서 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비행기가 거의 그 속력을 줄였어도 200km 정도 되는 속력으로 쭉 미끄러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? 그 충돌한 것이 아닌가? 그 PD님 제가 그거 이렇게 쭉 그 날아간 거 있었잖아요. 그것 좀 띄워주세요. 그걸 그 정리를 해놓은 거 있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어떻게 그게 됐는지 적어 보세요. 1번을 갖다가 보겠습니다. 1시 반에 방콕에서 출발했다고 그랬죠. 2번에 8시 54분에 무안국제공항에 진입을 했는데 8시 57분에 그 버드 스트라이크 조심하라고 경고가 나갔는데 그 밑에 3번 밑에 4번이잖아요. 8시 59분에 그 기장이 메이데이 한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5번을 갖다가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비행기가 그 보세요.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게 쭉 갔으면은 됐는데 비행기가 선회를 갖다가 했잖아요. 그래서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을 한 다음에 비행기가 이렇게 돌면서 2차 착륙을 갖다가 했는데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았다. 그다음에 9시 3분에 동체 착륙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활주로가 길이가 2.8km인데 끝에서 끝까지가 2.8km라는 이야기잖아요. 그러니까 비행기가 동체 착륙한 게 끝에서부터 동체 착륙한 건 아니니까 2km도 안 되는 그런 거리를 쭉 미끄러지다가 제동이 안 되니까 그냥 그 10초 동안 활주로를 긁으면서 10초 동안 직진해서 8번 그 활주로 끝 외벽에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다.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 뭐 이거 잘 봐야 되겠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사고가 9시 3분에 났어요. 9시 3분에 사고가 나자마자 9시 5분에 그 소방청에서 소방 당국에서 뭐 대통령실, 뭐 총리실, 뭐 행안부, 뭐 경찰 막 이런 데다가 지금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크게 났다라고 전파를 한 거죠. 관계 기관들에다가. 그러니까 이 전파를 받고 5분 뒤인 9시 8분 사고로부터 5분 뒤 전파를 받은 지 3분 뒤인 9시 8분에 행안부에서 조난 단계를 선포를 했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0분쯤 지난 그 사고로부터 38분 정도 지났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 전파된 지 36분 정도 지난 9시 41분에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그 긴급 지시사항을 그 관계 부처에다가 그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한 10분쯤 뒤인 9시 50분에 제1차 중대본 회의를 갖다가 합니다. 제1차 중대본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회의를 뭐 간단하게 했던 것 같아요. 뭐 간단하게 한 10분 15분 정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곧장 10시 10분에 곧장 무안으로 출발을 해서 그래서 그 한 무안까지 어떻게 갔나 뭐 KTX 타고 갔나 뭐 그랬겠죠. 그러니까 2시간 45분 뒤인 12시 55분에 최상목 대행이 현장에 도착을 갖다가 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중대본 회의를 그 현장에서 2차 중대본 회의를 갖다가 하면서 그 무안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제부터 7일 동안 7일까지면은 1월 4일입니다.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그 설정을 갖다가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적으로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런 애도 기간이고요.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그런 유가족들 계시면 좀 잘 위로를 갖다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경거망동을 갖다가
하면 안 되겠다.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그거 좀 띄워주세요. 내일을 향해 쏴라. 그거 제가 마지막에 이제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. 그런데 9시 50분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9시 3분에 충돌이 일어났고 사고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9시 8분에 행안부에서 조난 단계 선포가 됐고 9시 41분에 최상목 대행이 긴급 지시사항 내렸고 9시 50분에 그 1차 중대본 회의가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10시 7분에 페이스북에 엉뚱한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. 엉뚱한 글이. 그게 뭐냐면은 저 글이 올라간 게 10시 7분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내일을 향해 쏴라. 부치 앤 썬댄스.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을 향해 쏴라. 윤앤한 이렇게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 글을 보면서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적절하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뭐 글을 내려주세요. 저 문상선 씨는 아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나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 저 밑에 이제 김진석 씨는 장난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뭐 반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밑에 부분에 이재명 밑에 뭐라고 있습니까? 7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 글이 올라간 게 10시 7분이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최소한 7분 이상은 저 글이 올려져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저런 글을 갖다가 지금 그 사고가 언제 났다고 그랬습니까? 9시 3분에 났어요. 저 글이 올라간 게 10시 7분이었어요. 10시 7분이면 1시간 4분이 지난 1시간 4분 정도가 지났을 때 저런 글을 올렸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참 이재명 대표한테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제깍제깍 말을 못 하나 보죠. 제가 봤을 때 저거 발견하는 즉시 대표님 이거는 지금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. 이거 빨리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뭐 2, 3분 내에 내려지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제가 확인된 것만 최소한 7분 이상을 저 글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. 그게 무슨 생각으로 저런 글을 올렸고 무슨 생각으로 저런 글이 유지가 됐었는가. 그러니까 7분이라고 치면요. 10시 7분이니까 최소한 10시 14분 15분까지는 저 글이 올라 있었던 거고 그때 10시 10분에 최상목 대행이 현장으로 출발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실이나 뭐 어쨌든 저기 집무실을 출발하고 난 다음에도 저 글이 올라가 있었던 거 아닌가?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어제 3시 반에 무안으로 향했어요. 그래서 몇 시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3시 반에 무안에 가가지고 무안에서 뭐 이런저런 유가족들 위로하고 뭐 그런저런 걸 했다라고 하던데 그런데 뭐 당연히 이제 제1당의 대표니까 이런 국가적인 더군다나 뭐 무안이면은 민주당 지지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은 데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텐데 그런데 저런 글이 얼만큼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내일을 향해 쏴라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화였죠.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봤던 기억은 나요. 그래서 저희 폴 뉴먼하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래서 뭐 내일을 향해 쏴라 뭐 부치 그다음에 썬댄스 이렇게 한 게 저거예요. 저 사람들의 영화 속의 주인공 이름 아닌가? 어쨌든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이재명 대표나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뭐 해명이나 뭐 사과 정도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저런 좀 경거망동한 그런 행동은 없어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